68일 만에 23.8kg를 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의 8주에서 9주 정도 됐나요? 10월 21일부터 시작한 키토제닉으로 다이어트 하기 프로젝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몇 킬로였죠? 시작할 때 저희가 113kg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113kg.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중은 89.2까지 내려왔습니다. 89.2. 오케이. 그러면은 10월 21일에 113kg였는데 12월 28일 현재 89.2kg다. 근데 사실 89.2는 어제 달성했죠. 저희가 계산해보면 68일 만에 23.8kg를 뺀 거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빨리 감량을 이뤄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오늘 한번 심층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돌아볼 거예요. 우리가 10월 21일에 처음에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제 강의를 먼저 정주행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장을 봤어요. 맞죠? 아 맞죠. 네. 집에 있는 안 좋은 정제탄수화물이나 쓸데없는 음식들 그거를 좀 버리는 작업을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본 걸 기준으로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때 주로 먹었던 게 어떤 거였죠? 처음 1주차 때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야채, 그다음에 돼지고기 위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주차에 계속 주구장창 돼지고기만 먹어가지고 이거 다양성을 좀 늘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초반에는 괜찮아요. 처음에 113kg까지 쪘던 게 가장 큰 원인은 계속 먹었어요. 아 맞죠. 네, 그러니까 장기가 쉴 시간을 하나도 안 주고 그때 생활 습관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점심 저녁 좀 과하게 먹고 그리고 간식을 계속해서 먹고 이제 서빙 알바를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밤에도 계속 주워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늦은 시간에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은 우리 살찌는 호르몬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인슐린이 줄어들어야 살이 빠지는데 계속 고인슐린이 유지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렸기 때문에 첫 주에 지금 얼마가 빠졌냐면 총 4.4kg가 일주일 만에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주일 4.4kg에서 한 2kg 정도는 분명히 수분일 겁니다. 왜냐면은 근육 안에 저장된 글리코겐 에너지를 먼저 비워내야 체지방이 활발 타거든요. 근데 그 글리코겐과 수분의 무게가 한 2kg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실질적으로 체지방은 한 2.4kg 정도가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가 진짜 체지방 감량이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 주 얼마나 빠졌죠? 보면은 3.3kg가 빠졌어요. 요거는 사실 좀 대단한 수치예요. 일주일에 3.4kg가 말이 쉽지 거의 이렇게 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좀 나요? 아마 첫 주째 돼지고기만 주구장창 먹으니까 맞아요. 생선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좀 다양하게 먹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서 아마 2주차 들어가는 주말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고등어랑 연어랑 계란이랑 이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위주로 식단을 살짝 바꿔가지고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계속 육류만 먹다가 이제 생선을 추가해서 네. 좀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금 3.3이 또 감량이 된 건데 물론 이게 그 돼지고기만 먹었던 시간이 오래 지속되진 않아서 효과가 엄청 크진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생선을 추가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은 포화지방의 비율보다 불포화지방의 비율을 조금 더 챙겨준 거거든요.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불포화지방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보충해줘야 오메가6와 이렇게 균등한 비율이 맞춰지고 그래야 혈관 건강이나 아니면 감량에 있어서도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주차 들어서면서 챙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4주차에 101.4kg에서 102.6kg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제가 느꼈을 때 배가 안 고프네 라고 생각을 해서 밥을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배고픔이 한 번에 몰리니까 그때 양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끼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주 동안 식사량이 확 줄었었잖아요. 네. 그때 확 줄었던 이유가 사실 배가 안 고파서였다고 말했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키토제닉을 하면은 탄수화물을 줄이기 때문에 혈당이 요동치지 않고 대신 건강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엄청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너무 소식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은 이제 몸에서 좀 반응이 생겨요.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특히 남자인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열량은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흡수율을 높여버립니다. 예전이랑
똑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흡수하니까 살이 더 안 빠지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식사량을 확 늘려주면은 일시적으로 체중이 불어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고갈되었던 글리코겐이 다시 저장되니까 그 무게가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흡수량이 좀 줄어들어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확 공급받으면 내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감량 속도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1월 4일 101kg에서 11월 5일 104kg까지 한 번에 점프했죠. 예. 네, 이게 아마 그 타이밍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감량이 또 많이 됐어요. 네, 그때부터 1.6kg, 1.6kg, 2.3kg 이렇게 한 주에 꾸준하게 1에서 2kg가 빠지는 네. 페이스로 회복이 됐어요. 저 시기에 밥을 2끼씩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유지를 하면서. 맞아요. 네. 네. 초반에는 갑자기 소식자가 돼버려서 밥을 좀 안 먹었는데 그러다 오히려 더 네. 많은 양을 먹고 대신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네. 하루에 16시간, 18시간을 계속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신 식사 총량은 늘리니까 오히려 살이 더 빠르게 빠졌습니다. 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통 이제 키토제닉이 아니라 일반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을 더 많이 빼려고 칼로리를 계속 줄여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살을 더 많이 빼려고 식사량을 높여버렸죠.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계속 적절한 솔루션을 대입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는 그게 되게 잘 된 케이스였고,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거의 4주 동안 살을 되게 많이 뺐잖아요. 이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유효했던 게 아까 뭐라고 했었죠? 첫 4주 동안은 배고픔에 대한 메타인지를 확실히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주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지를 스스로 정확히 체크하는 능력이에요. 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저는 이제 배고픔 정도, 즉 공복도라고 표현을 해요. 1에서 10 중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배고픈지를 항상 스스로 체크하게 항상 유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공복 시간 16시간을 유지하면 공복도가 얼마나 됐죠? 6에서 7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6에서 7까지. 네네. 그때 이거를 참는 게 어려웠나요? 사실 아침에 체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12시에서 2시쯤 점심을 먹게 되니까 그냥 3시간 내지 2시간 정도만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기다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메타인지가 없어서 일단 몸에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복도가 3인데 6일 때만큼 먹는 경우가 많고 6인데 6이란 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뭐 3인 것처럼 먹을 때도 있고 이게 되게 이게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갈수록 내 몸에 딱 필요한 양만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후천적으로 이제 소식저하가 되는 거죠. 근데 소식저하가 되어야만 우리가 단식 시간도 잘 유지할 수 있고 살도 더 잘 빠지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 메타인지를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내 몸은 6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4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4인데 7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배가 고픈 상황이 되면은 물이나 커피같이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공복만을 채워주는 거를 마시면은 5분 정도 지났을 때 배가 똑같이 고프다 싶으면은 배가 고픈 거고 근데 참을만 하네 정도의 공복도로 내려가면은 단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메타인지로 공복도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걸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이나 커피를 한번 마셔본다. 마셔보고 한 20분 30분 지났을 때도 배가 고프다. 그럼 진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고 배고픔이 사라졌다. 그러면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진짜 배고픔이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단식 시간을 먼저 체크를 해서 또 식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시간이면은 섭취를 하고 다시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물이나 커피 같은 거를 조금 더 마신 다음에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큰 목적은 단식 시간을 유지하는 거네요. 네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공복도를 체크하고 체크를 했는데도 배고프면 일단 물이나 커피로 일단 일시적으로 막아주고 일시적으로. 그래도 너무 심하면 먹을 때도 있었잖아요. 너무 심하면은 조금씩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왜 해야 되냐면 결국에 우리가 비만이 된 이유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인슐린이 지방을 계속 합성하는 호르몬인데 얘를 한번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몸에서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해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최대한 많이 나오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 시간이 16시간이다. 그럼 16시간 동안 체지방 분해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20시간이면 20시간 동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다이어트 메타인지였던 거죠.
그리고 물이나 커피 같은 그 간식 시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개개인마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이나 커피였고,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뭐 지방 단식이라든지 사골을 먹는다든지 인슐린을 최대한 안 건드리는 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부터 다시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제 기억으로 11월 둘째 주 그때부터 많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매주 1.6이 빠졌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다가 이때 한번 제 기억으로는 뭔가 변화를 준 시점이 왔습니다. 뭐였냐면 먹는 양을 늘렸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고 다이어트 메타인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체지방을 태우느라고 음식을 잘 안 먹더라고요. 아, 너무 소식좌가 돼버려서.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겪었던, 그러니까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줄여버리는 부작용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했던 처방이 먹는 양을 늘리는 거였고, 먹는 양을 늘리니까 다시 또 일주일에 2.3kg가 또 빠졌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할 때마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좀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들수록 이게 조금 더 더딜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 주에도 다시 1.1kg 잘 빠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번에 1.9kg가 빠지고, 다시 또 1.1kg 빠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89kg로 프로젝트를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할 만한 건데, 우리가 저탄 건지 키토제닉을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줄일 때 안 힘들었어요. 가끔은 진짜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게 아니니까 공깃밥을 조금씩 먹는다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넘겼던 것 같습니다. 키토제닉 저탄고지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그냥 금지한다거나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걸 너무 원하면 조금씩 먹어줬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수치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입니다. 내 몸에서 너무나 갈망하면은 그때는 먹어줘야 돼요. 그럼 오히려 살이 더 잘 빠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너무 원한다는 거는 몸에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히 기능하는데 네.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때는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체중 감량만을 위한 운동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 메타인지가 한 축이라면 꼭 있어야 돼요.